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분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가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노했을 때는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하게 되는데 그 분노가 너무 쉽게 일어나고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는 사실 정확한 그 병명은 간헐적 폭발 장애입니다. 간헐적 폭발 장애. 근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분노 조절 장애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한 말은 간헐적 폭발 장애입니다. 간헐적이라는 거죠. 간헐적. 항상 폭발 장애가 있으면 그건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어떤 환자가 있으면 그 사회나 가정에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분노 조절 장애 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죠. 뭐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다 초토화됩니다. 이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거죠. 소통이 잘 안 되고 피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분노 조절 장애 가진 사람은 더 악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일의 능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가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정에 어떤 청소년이 분노 조절 장애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집안은 거의 풍지박산 납니다. 그 부모가 뭐 어떤 뭐 강압적으로 얘기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권유도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는 대부분 이 청소년기 때 시작해서 만성 질환이 됩니다. 만성 질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분노 조절 장애를 못하는 그런 어떤 그 뇌의 시스템이 고착화되어 버린 고착화되어 버리면 그것을 극복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어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빨리 치료를 해서 빨리 극복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 질환이 되면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보통 이제 안드로겐 수치가 호르몬 이상이 이제 원인인데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떠나게 되고 본인이 이제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불안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 분노를 남에게 폭발을 하다가 나중에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그 폭발 분노가 자신한테 가요. 자신한테. 그래서 자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초기에 극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은 다 분노가 생길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분노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전두엽에 우리 뇌의 전두엽에 스트레스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서 이제 부정적인 감각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분노가 폭발하면 순간적으로 블랙아웃 상태가 되고 사고 및 판단 능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노 조절 장애 사람이 분노를 폭발했어요. 폭발해서 막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 상태는 블랙아웃 상태입니다. 본인의 어떤 사고 판단 능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분노를 폭발하는 그 순간은 블랙아웃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블랙아웃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되잖아요.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원상태로 돌아왔을 때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사람이 분노했는 것을 그 어떤 뭐랄까 후회를 하거나 뭐 죄책감이나 자책감 이런 것이 들까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정신을 차린 후에도 죄책감을 잘 느끼질 않습니다. 왜냐?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이런 말 때문에 저 사람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나는 분노했다라고 본인의 폭력과 분노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분노 폭발 그 다음에 어떤 분노의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치료의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뭐 의사한테 간호사한테 분노를 폭발해 버린 거죠. 말 한마디에 화가 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눈빛을 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기는 참고 하다가 분노와 폭발이 생겼다. 그리고 내 이 생각을 존중해 달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분노했는데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분노 조절 장애의 환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죠. 분노 조절 장애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정신을 차린 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계속 배려를 하다가 나중에는 지쳐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참 약물 치료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약물 치료는 보통 그 사망기 항우울제 같은 경우 뭐 리보트릴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항우울제를 처방을 받아서 분노 조절을 이제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이 약물 치료라는 건 항상 같습니다. 이 약물 치료가 모든 것을 치료해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정도를 낮춘다든가 그 증세를 좀 완화시키는 거지, 다른 어떤 인지 훈련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습관,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약물 자체만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약을 빨리빨리 처방을 하는데, 이 간헐적 폭발장애 환자, 즉 분노 조절 장애의 환자들은 약 처방을 주로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왜 거부하느냐? 본인의 분노와 화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환자라는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환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치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울증 환자는 그래 나는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울증 환자라고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약 처방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가족 반응은 이제 대부분 무시해버리죠. 처음에는 뭐 엇박지르다가 막 설득하다가 권유하다가 나는 널 사랑한다 막 이렇게 막 별의별 걸 다 해보지만 그 잘 전문 지식이 없는 가족들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사실 희생과 배려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 이렇게 주변의 가족들도 정확한 어떤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계가 왔을 때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청소년 혹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는 사람이 만성화돼요. 만성질환이 돼버린다는 거죠. 만성질환이 돼버리면 그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약 처방도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우울증이 있어서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폭발하기 때문에 집안이 이제 초토화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초토화되고. 그랬을 때 사람은 이제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참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었을 때 막 분해서 그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화를 미친 듯이 내냐라고 얘기하면 똑같아요. 제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날 자극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당화 시키는 거죠. 뭐 앞에 차가 끼어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이 뭐 상당히 급한 일이 있구나, 뭐 좀 얌체처럼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법률서님의 어떤 그 내용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그 차가 끼어들었을 때 그 분노가 막 확 일었을 때 그 분노가 어디서 생기느냐. 그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그 분노는 그 차를 끼어든 사람이 화를 만든 거냐, 아니면 본인 스스로 났느냐. 본인 스스로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 화가 남에도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신의 분노, 이 화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처방을 거부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를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3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분노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뇌가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3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좀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구나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에게 첫 번째 트라이 할 것이 뭐냐? 어떤 분노나 엄청난 화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딱 3분 한번 시도해 봐야 됩니다. 시도해 보라고 주변에서 권해야 됩니다. 한 3분 다른 생각을 하거나 숫자를 뭐 0에서 하나로 거꾸로 센다든가 분위기나 관심을 돌려본다든가 갑자기 음악 확 튼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친구랑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3분이 지났을 때 조금 전에 그 3분 전에의 분노와 화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도 극복이 잘 안 된다. 그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스트레스 발산하세요. 제가 주로 이제 권하는 것이 방석 같은 거 막 때리는 방석, 뭐 베개 이런 거 막 때리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손이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이 분노가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다독여서 화를 잠재우도록 3분 노력을 해본다는 거죠. 3분. 자, 확 났을 때 3분. 나 3분 딱 참아본다. 스톱워치를 딱 만들어서 화가 탁 났을 때 딱 눌러서 3분에 딱 3분간 다른 생각하고 다른 분위기로 바꾸고 다른 관심을 돌리고 뭐 숫자를 세고 뭐 전화를 다른 사람과 하면서 그 3분을 보냈을 때 3분 전의 분노와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다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면 그 사람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3분을 한 번도 트라이를 못한다. 그럼 이제 만성질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나 가족이나 혹은 뭐 사회 동료라도 그 사람이 분노가 폭발하려고 할 때 3분 정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만약에 3분이 지나서 본인의 분노와 본인의 어떤 그 화가 가라앉는지 안 가라앉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 중요한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를 했을 때 본인이 가라앉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그 사람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조금씩 길러야 된다는 거죠. 즉 분노가 화가 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조금씩 길러야지만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약물로는 그것이 회복이 안 됩니다. 본인의 마음의 근육을 자꾸 길러야 된다는 거죠. 자, 기르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런 근육이 있다는 것, 그런 근육이 있다는 자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3분 노력을 통해서 3분이 지났을 때 조금 전에 엄청난 분노가 3분 지나니까 가라앉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나에게 그 근육이 있구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상당히 약해져 있구나. 그렇다면 그 근육을 조금씩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조금씩 발전되게 되고 결국은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서서히 극복하게 됩니다. 우울증과 다르게 분노 조절 장애는 본인은 너무나도 정당해요. 그 다음에 본인의 분노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족들 너무 힘들죠. 하지만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을 하고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떤 본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럼 본인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3분을 시작해보자. 첫 번째 3분 화가 났을 때 3분간 별짓을 해서 3분을 보냈을 때 그때의 자기의 분노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 3분 전과 지금과 같은가 만약에 다르다면 너무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조금씩 길러서 이 분노를 조절하는 그 근육을 조금씩 길러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본인이나 환자나 그 주변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았을 때 긍정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가 서로 모이게 되면서 그 환자를 어떤 분노 조절 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마치겠습니다.